20년 전 이걸 산 사람은 건물주가 됐고 안 산 사람은 땅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 주식이었습니다. 그때 100만 원만 넣어뒀어도 지금 집 한 채 값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슷한 갈림길이 다시 열리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2차 전지입니다.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배터리를 사려고 줄을 서고 있습니다. 밀린 주문만 1000조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걸 팔고 있을까요? 사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그 판단의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여의도 증권가에는 이런 말이 돌았습니다. 삼성전자를 산 펀드 매니저는 승진했고 안 산 펀드 매니저는 짐을 쌌다고요. 당시 삼성전자 주가는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게 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반도체? 그거 경쟁 너무 심하지 않아? 일본한테 어떻게 이겨? 익숙한 말 아닌가요? 지금 2차 전지를 보는 시선이 딱 그렇거든요. 중국이 너무 세다, 전기차 안 팔린다, 이미 늦었다. 20년 전에도 사람들은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커갈 때 우리는 항상 의심부터 하게 돼요. 낯선 건 무섭고 익숙한 게 편하니까요. 물론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진 않습니다. 반도체랑 배터리는 다른 산업이고 시대도 달라요. 하지만 패턴은 생각해 볼 만합니다. 모두가 의심할 때 진짜 기회가 숨어있던 적이 많았거든요. 그렇다면 배터리가 정말 그런 기회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면 될까요? 자동차의 심장이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부터 살펴보면 실마리가 보입니다. 자동차를 자동차답게 만드는 게 뭘까요? 100년 넘게 그 답은 엔진이었습니다. 독일 차가 비싼 이유도 일본 차가 잘 팔리는 이유도 결국 엔진 기술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공식이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거든요. 대신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엔진 만드는 기술은 독일과 일본이 100년 동안 쌓아왔어요. 따라잡기가 거의 불가능했죠. 그런데 배터리는 다릅니다. 역사가 짧아요. 그리고 그 짧은 역사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생각해보면 신기한 일이에요. 현대차, 기아가 벤츠나 도요타보다 엔진을 잘 만들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배터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SK온. 이 세 회사가 전 세계 프리미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벤츠도 BMW도 테슬라도 한국 배터리를 씁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바뀌면서 주도권도 함께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주도권이 얼마나 단단한지 숫자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00조 원.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서울 아파트 100만 채를 살 수 있는 돈입니다. 한국 배터리 3사가 받아놓은 주문이 이 정도예요. 아직 만들지도 않은 배터리를 사겠다고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미리 계약해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수주 잔고라는 건 일종의 약속입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이만큼 살 테니까 준비해둬라 라는 약속이요. 계약서에 도장까지 찍은 약속이에요.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1000조 원어치의 확정된 미래 매출이 이미 잡혀있는 셈이에요. 주가가 떨어지고 뉴스가 안 좋아도 이 숫자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분위기와 실제 계약 현황이 다른 거죠. 물론 수주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대로 만들어서 납품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경쟁자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국이요. 중국 배터리 얘기가 나오면 다들 겁부터 냅니다. CATL이라는 회사가 세계 1위고 가격도 싸거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중국 배터리는 정말 쌉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배터리에도 종류가 있거든요. 중국이 잘 만드는 건 LFP라는 배터리입니다. 철을 써서 만들어요. 싸고 안전한 대신 무겁고 힘이 약합니다. 한국이 잘 만드는 건 NCM이라는 배터리예요. 니켈을 써서 만드는데 가볍고 힘이 세요. 대신 비쌉니다. 쉽게 말하면 중국은 경차용, 한국은 고급차용인 셈이에요. 벤츠가, BMW가, 테슬라 프리미엄 모델이 한국 배터리를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싼 차에 무거운 배터리를 달면 안 되거든요. 고급차 시장은 한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어요. 물론 중국도 NCM을 만들긴 합니다. 하지만 품질 차이가 아직 커요. 그래서 프리미엄 시장에선 한국 배터리를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전고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 다 바뀌는 거 아닌가요? 전고체 배터리. 뉴스에서 꿈의 배터리라고 부르죠. 충전 10분에 주행거리 1000km, 폭발 위험도 없다고요.
이런 게 나오면 지금 배터리 다 필요 없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좀 다릅니다. 전고체는 아직 연구실 수준이에요. 실험실에서 작은 걸 만드는 것과 공장에서 수백만 개를 찍어내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거든요. 가장 큰 걸림돌은 가격입니다. 지금 기술로 전고체를 양산하면요. 5천만 원짜리 차가 2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차 한 대 가격이 아파트 전세금이 되는 거예요. 이 가격이 내려오려면 최소 10년은 걸릴 거라고 전문가들은 봅니다. 그 사이에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질 거고 그 시장은 지금의 NCM 배터리가 채워야 해요. 전고체가 언젠가 오더라도 그 전까지 10년은 한국 배터리의 시간이라는 거죠. 물론 10년 뒤에 전고체가 진짜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건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의 현실을 먼저 봐야 하지 않을까요? 요즘 전기차 캐즘이라는 말 많이 들으시죠? 쉽게 말하면 전기차 판매가 주춤하다는 겁니다. 보조금도 줄고 충전소도 부족하고 그래서 전기차 시대 끝난 거 아니냐는 말까지 나와요.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패턴입니다.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아이폰 1세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전화기가 저렇게 비싸. 버튼도 없는 게 불편해. 몇 년 지나니까 모두가 쓰고 있었죠. 새로운 기술은 항상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처음에 신기해서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잠깐 주춤, 그리고 대중화. 지금 전기차가 딱 그 주춤하는 구간이에요. 얼리어답터는 이미 다 샀고 일반 사람들은 아직 망설이는 중인 거죠. 이 구간을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끝이 아니라 중간 과정이에요. 유럽은 2035년부터 휘발유차 판매를 금지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의 주춤함은 추억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라 말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면 투자는 본인 판단이거든요. 대신 판단의 재료를 드리고 싶었어요.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배터리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대체가 어렵고 1000조 원의 수주가 쌓여 있어요. 전고체는 10년 이상 걸리고 지금의 캐즘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에요.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국이 기술 격차를 좁히면, 생각보다 전기차 전환이 늦어지면, 예상 못한 기술이 나오면 이런 가능성도 열어둬야 해요.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갖는 거예요. 뉴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구조를 보시라는 겁니다. 자동차의 심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심장을 누가 만들고 있는지, 이 큰 그림이 바뀌지 않는 한 단기적인 주가 흔들림은 노이즈일 수 있어요. 20년 뒤 우리는 어떤 차를 타고 있을까요?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 주유소라는 게 있었어? 라고 물을지도 몰라요. 휘발유 냄새를 모르는 세대가 온다는 거죠. 그때 그 차들의 심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20년 전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도 처음엔 확신이 없었을 거예요. 반도체가 이렇게 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냥 이 산업이 커질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와 그래도 해볼 만하다는 용기가 있었겠죠. 지금 배터리를 보는 시선이 비슷합니다. 확신은 없지만 가능성은 보이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라 말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라고요. 20년 뒤에 그때 왜 안 샀을까 후회할지, 아니면 그때 왜 샀을까 후회할지. 어느 쪽이든 본인의 판단이고 본인의 책임입니다. 부디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투자가, 그리고 하루하루가 조금 더 나아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